일단 EBM 키친 반찬을 드시면은 아마 어떤 메뉴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 음식의 맛, 물론 맛도 중요한데요. 맛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음식과 그 먹는 사람의 궁합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EBM에서 나온 도시락을 좀 먹어보면서 맛에 대해서나 식품에 대한 영양소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메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타입의 지금 소고기 미트볼부터 해서 샐러드, 아사기 고추무침, 그리고 감자채 볶음, 곤약 조림, 그리고 양파 피클, 그리고 밥도 잡곡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좀 고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기만 먹다 보면 조금 물론 토마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새콤하기도 하지만 그냥 먹기엔 조금 질리니까 거기에 지금 아사기 고추 무침이 됐든 양파 피클 이런 것들이 조금 맛의 조화를 살려주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소고기 미트볼도 M타입 분들이 미트볼이야 그러면 소고기가 아닐까 라고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막상 그 재료를 보면은 소고기도 들어가지만 소고기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소고기만 넣으면 얘가 좀 퍽퍽하기 때문에 소고기랑 조금 지방기 있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거 좀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트볼이네 괜찮겠지? 라고 드시기보다는 한번 거기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꼭 한번 만드시는 분께 여쭤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타입 분들은 미트볼보다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스테이크가 됐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드시기 편하지 않을까 싶고, 이 아사기 고추도 보통 된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M타입 같은 경우는 된장이 안 되시기 때문에 콩된장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옥수수 된장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콩 된장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맛인가 싶으시긴 하겠지만 일단 타입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콩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육류보다는 영양이 좀 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좀 실천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콩으로 만든 된장, 나또 청국장 이런 것들도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피클 같은 경우도 완전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셋째가 지금 2돌이 막 지냈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 피클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를 보니까 양파 그리고 파프리카, 참외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물론 셋째도 타입으로 보면 M타입이기 때문에 참외는 이제 엄마가 먹고 피클이랑 양파를 저희가 먹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새콤달콤하다 보니까 아이가 꽤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혹은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피클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은 아이들 입맛 돋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 식초라는 게 이게 어떤 식초로 만들었을지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집에서 최대한 좀 건강한 식초, 그냥 산보다는 바로 식혀서 만든 식초를 구하시면은 대사증후군, 당뇨,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 타입에 맞는 원료로 바로 식힌 식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구성상 항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샐러드가 조금 양이 적다는 게 아쉽기는 해요. 저도 항상 상담할 때마다 대접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샐러드를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구성상 샐러드가 항상 조금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기본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밥도 흰밥이 아니라 잡곡밥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풍부할 거고, 고기만 먹어도 좀 속이 좀 느끼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곤약이 됐든 조금 상큼한 맛을 내는 피클 그거를 잘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면서 양은 좀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해서 항상 네. 부족하긴 하지만 네. 저는 남김없이 다 먹거든요. 사실 욕심만 버린다면 충분히 양은 적당한 양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 이상적인 양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조금 많이 먹는 입장으로서 양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밖에서 탄수화물 위주로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부족하게 먹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EBM 키친 반찬을 드시면은 아마 어떤 메뉴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 음식의 맛, 물론 맛도 중요한데요. 맛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음식과 그 먹는 사람의 궁합이에요. 일반적으로 반찬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궁합을 좋게 해가지고 맛을 낼지를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 음식 자체보다는 음식과 먹는 사람의 궁합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M타입 분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식재료의 구성이다. 그리고 미트볼도 그렇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다 섞입니다. 그래야지 더 부드러워지고 이게 또 촉촉하고 맛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쨌든 그 사람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섞어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맛을 좀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타입에 맞는 조미료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런 재료 하나하나 보시면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재료가 이렇게 궁합이 되나 싶은데 저희는 다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결국 먹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S타입도 보시면은 건두부 야채 볶음, 보통 두부 야채 볶음이기 때문에 약간 좀 화려한 색깔을 생각하셨을 텐데 보시면은 색깔이 좀 거무틱틱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맛도 맛이지만 먹는 사람과의 궁합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쓰는 양파, 뭐 파프리카 이런 것들보다는 양배추, 호박 이런 것들과의 궁합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재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딱 보이는 게 멸치인데, 멸치 같은 경우도 흔히 그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칼슘만 먹는다라고 해서 얘네가 흡수가 잘 되지는 않아요. 칼슘이랑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D. 비타민 D가 조금 같이 있어야지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칼슘 아무리 열심히 드시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햇빛도 잘 쬐시고 그러면서 비타민 D가 몸에 충분히 있어야지 내가 먹은 만큼 칼슘이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멸치도 아까는 셋째가 있는데 그 첫째 딸아이가 저랑 다르게 M타입인데 멸치를 잘 먹어요. 둘째, 셋째는 또 M타입이다 보니까 멸치 말고 뭘 할까 하다가 생각이 난 게, M타입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제철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빙어 같은 거, 미꾸라지처럼 좀 그 뼈째로 갈아서 먹는 그런 것들로 대체하시면은 아마 멸치 드시는 만큼의 칼슘 보충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추어탕 같은 것도 괜찮을까요? 추어탕 같은 경우 물론 미꾸라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소스가 된장 베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해요. 추어탕도 보면은 지역마다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흔히 알고 있는 그 남원 추어탕, 그게 그 된장 베이스로 알고 있고, 아마 일반적으로 추어탕이다라고 하면은 된장에 들깨가루가 엄청 들어간 아마 그런 음식일 거라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미꾸라지를 집에서 직접 갈아서 드시거나 그걸 좀 튀겨 드시거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감자채에 보통 당근도 들어가는데 뭐 당근에 대한 얘기도 말이 많죠. 그러니까 기름으로 볶아야지 더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당근이 가지고 있는 지용성 비타민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볶아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생으로 먹어도 되고 익혀서 먹어도 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냥 기호도에 맞게끔 원하는 조리 방법 활용하셔가지고 요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칼로리가 거의 없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포장마차에서 파는 곤약 꼬치를 먹었었는데, 물론 그 소스가 조금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짜그맣게 붙어있는 거를 5개 있는 거를 한 2-3꼬치 먹었는데도 혈당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곤약이 확실히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또 포만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혹은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만약에 M타입이다 라고 하시면은 곤약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은 아마 꽤나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슬기 하면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아미노산부터 해서 특히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뭐 간 해독이든 간 회복이든 숙취 해소든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딱 지금이 제철이거든요. 5월에서 7월까지가. 지금 다슬기를 드시면은 아마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반대로 S타입은 뭘 먹어야 되냐 라고 하면은 흔히 알려지는 조개류, 그러니까 뭐 홍합이 됐든 가리비가 됐든 굴이 됐든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제 첫째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굴이 가장, 그러니까 바다의 우유라고 알려졌을 만큼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굴을 먹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굴 대신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모시조개나 아니면 바지락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보통 바지락을 그냥 먹기는 어려우니까 미역국을 만들 때 그때 이제 넣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소고기 미역국이 많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소고기랑 미역국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고기 대신에 S타입 분들 바지락이 됐든 뭐 모시조개가 됐든 그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고, 처음에 미역을 볶을 때도 보통 참기름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저희는 참기름 대신에 조금 더 궁합이 좋은 들기름을 활용해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요리할 때도 M타입 분들은 참기름 활용하시고 S타입 분들은 들기름을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고요.